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와, 국내 증시 생각보다 체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다만 업종 내에서 순환매 양상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심권에서 좀 밀려났었던 소외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2차 전지, 화학은 물론이고 조선주도 선사에서 이제 기자재, 밸브단으로 내려붙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선들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 같이 잠시 뒤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외국인들 순매수 현황 통해서 힌트 좀 얻어가 보시죠. 1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네요. 요즘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뚜렷합니다. 제2의 HBM으로 꼽히는 또 어제 저희 같이 살펴봤었던 소캠에 대한 관심 어제 상당히 강했고요. 그밖에 CXL에 대한 재료도 소멸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또 이 안에서 HBM 여러 가지로 지금 재료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정말 이 재료 하나에 저희 진득하게 믿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2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크게 어제장에선 움직인 바는 없지만 AI 랠리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더존 비존이라는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무려 34% 급등했지만 어제장에선 6% 정도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위 오른 기업도 확인해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와, 어제도 8%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출이 차별화된 유일한 재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제 또 한 번 한화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도 목표가 업사이드를 가장 많이 열어둔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현대로템도 한번 보시면 평균 목표가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81,000원에서 97,000원으로 한 2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놨고요. LIG 넥스원은 한 10% 정도 내외 보이네요. 그래도 이 안에서 가장 강력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5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한 오후 5시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만 보면 조금 아쉬운데요. 전체 연간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7조 원에 달하고 이마저도 올해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시간외에서도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에너지 3법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들 오늘 올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오른 기업은 JYP 엔터네요. 한 계단 상승했는데, 자, 엔터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 요인이라 하면 바로 그야말로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매출단이 되겠죠. 이런 본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배우 기획사인 키스트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실행해내는 JYP 엔터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7위에는 다시 한번 바이오가 힘을 내줬습니다. 0.42% 오름세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저희 같이 점검한 대로 시밀러 쪽에 정말 힘을 내주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픽스의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 자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주가 이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모멘텀으로 연동이 되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품목을 허가한 건데요.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 실적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수매수 탑 7 기업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2차 전지 정말 오랜만에 반응이 들어왔는데 2차 전지와 함께 바이오 점검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1분기 내지 2분기에는 이제 거의 실적의 바닥을 찍지 않겠냐라는 지금 기대감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약간 선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2차 전지가 모든 악재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2차 전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금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반면에 또 한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트럼프의 이제 IRA 관련된 이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리스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작년의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니까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도 꾸준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 왔고요. 특히 유럽은 이제 보조금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유럽 시장 반등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소재주 이런 그다음에 뭐 지금 대형주들 세트 업체들까지도 좀 반등이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2차 전지는 이제 바닥권에 온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됐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일단은 반등 신호를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자기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비중을 뭐 한 포트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마지막 악재 하나가 나올지 아니면 마지막이 생각보다 약한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마지막 신호탄이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 탈출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도 이제 뭐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채권 금리가 4.8%까지 쳤죠.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오히려 뭐 채권에 투자하는 게 채권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채권 금리를 내려가고 있고요. 달러 강세 기조도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여러 이제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처음 얘기했던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은 금리를 내리고 싶다. 한마디로 시장 금리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4.4%까지 내려왔죠. 한 네. 0.4%가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당분간은 뭐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금리가 폭등하면서 약간 부담을 줬던 바이오주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또 올 초에 이제 2월 들어서면서 올릭스가 기술 수출을 9,100억짜리 이상, 9,100억 이상의 그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제 분위기도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텍 중심으로 해서 알테오젠도 40만 원을 계속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개별 기업들의 호재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가 잡아가지만 사실은 또 주가는 개별 호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알테오젠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점검은 저희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은 10년물에 달려 있어도 재료의 부분에 있어서 상방을 뚫고 갈 것인지 그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댓글창에 시청자분이 2차 전지는 반전을 한 이후에 시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시죠? 그래서 일단 조금 뭐 바닥권에서부터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네.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사실 좀 미쳐 있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지금 IRA 관련된 것들은 지금 좀 미뤄져 있는데 이 관련된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과 요즘 일론 머스크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매체상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본인 엔지니어들과 같이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AI 기능을 다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있겠죠. 뭐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고 있을 그죠, 텐데 줄이고.
예,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아마 IRA 관련된 보조금 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마 3월에서 4월 이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까지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한동안 욕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전환이 바꾸시고 됐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김현수 애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병화 애널리스트 네, 분이 한병화 이제 예, 포지션을 바꾸셨죠.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는 신호를 두 분이 보내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나면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번엔 반도체 넘어갑니다. 어제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어제 저희가 점검한 대로 엔비디아의 소캠, 또 LP캠이란 단어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넥스트 HBM이다라는 얘기로 정의를 많이들 하시던데 이게 그저 섹터 내 순환매로서 하나의 재료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께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갑자기 쏙캠 뭐냐 이게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 이런 거 모르고도 잘 쓰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PC 사용하실 때 쓰는 이제 그 메모리의 칩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DDR5, DDR4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CPU를 CPU와 GPU를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의 메모리인데 한마디로 임시 저장 장치죠. 근데 이게 지금 쓰는 이거 하나의 그 패키지 단위가 SODI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ODIM이라고 하고 이게 약자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전력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게 LPDDR5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LPDDR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LP캠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차세대 이제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PC용 D램 모듈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D램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컴퓨터에 보면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GPU를 지원하는 D램이 있고요. CPU를 지원하는 D램이 있습니다. GPU는 이제 흔히 우리 컴퓨터에서 보는 모니터 화면에 그래픽이 이제 보통 GPU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연산하는 건 CPU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묶어놓은 건 이제 LP캠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LP캠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SODIM에서 LP캠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이제 소캠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게 지금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항상 보면 본인 독자적인 예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애플도 지금 약간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네. 엔비디아도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은 소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AI용 전용 PC, 노트북 이런 것들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대세는 아마 LP캠과 소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병존하는 이제 뭐 세상이 될 텐데 지금 소캠에 적용할 때 들어가면 소캠이건 LP캠이건 그다음에 뭐 소딤이건 간에 다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PCB가 필요합니다. 기판. 한마디로 제가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모듈이라는 거는 PC, 그러니까 D램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캠은 뭘로 만드느냐? 이게 그냥 DDR5로 만드는 게 아니라 LPDDR5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LP캠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걸로 만드는데 이게 I/O 게스라고 있습니다. I/O 게스가 뭐냐면 연결 통로. 네. 네. 너무 전문적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예. 한마디로 많으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사람이 1000명 있는데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병목 현상으로 사람들이 그럼요. 막히죠. 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두세 개 늘어나면 소통이 원활해지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 데이터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기존에 260개였다 소딤이 그러면 LP캠이 한 644개, 근데 소캠은 694개를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통로를 늘리겠다. 예, 통로를 더 늘려서 조금 네. 더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이게 온디바이스 AI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온디바이스 AI의 방법 중에 하나로 메모리 단에서는 이 소캠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목적이고요. 네. 젠슨왕의 목표는 뭐냐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에 다 그러니까 이 소캠이 들어가게 만들겠다. 아, 새로운 내 표준으로 내 거를 쓰겠다라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기판 회사들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서 AI PC라든지 AI 노트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성능이 좋아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B2C 거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AI 기능을 갖춘 컴퓨터들이 빨리 보급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말이 참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자꾸 뭐가 나와서 어렵죠. 좀 어렵긴 하실 텐데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AI 노트북과 PC를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PC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뭐 탈부착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PC를 다 안 바꾸고 이것만 빼고 또 업그레이드된 소캠을 집어넣으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향은 말 그대로 B2B, 기업 간 거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왕권을 차지하다가 이제는 B2C, 고객과 거래로 넘어가는 형국에서 어쩌면 여기서도 왕권을 쥐기 위해서 이런 소캠이라는 것들을 장착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텍이랑 TLB가요, 다 온디바이스 AI 주로 엮이길래 결국에 올해는 온디바이스 AI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제 단독 기사였죠. 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과 젠슨 황 CEO가 미국에서 또 전격 회동을 했다. 뭐 HBM3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뭐 관측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또 삼성전자를 이런 얘기 다 하고도 물론 심택이란 힌트를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최종 관심주로 들었었는데 골자는 그거였어요. HBM은 못 믿어도 레거시 회복을 믿고 레거시 파이가 큰 삼성전자를 투자하자. 이런 뷰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이제 뭐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3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죠 우리가. 근데 통과돼도 큰 이슈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이슈가 안 된다. 3는 이제 이미 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늦어버렸나요? 예, 늦었죠. 그러니까 이 IT는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남들 돈 다 벌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잘 팔리고 있는데 롯데 초코파이 만들어 봐야 잘 안 팔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삼성의 투자 포인트는 HBM4에 있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TLB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 올라오는 거는 워낙 바닥권에 2년 내리 빠졌던 겁니다. 지금 PCB 업종이. 근데 거기에 소캠이라고 하는 것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것들이 CXL 관련된 것들이 또 이제 붙으면서 CXL도 또 기판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CB 업체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기대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이제 PCB 업체들은 이제 뭔가 얘네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네오셈이 뭐 CXL 관련주가 됐든 뭐 TLB 관련된 그 PC 뭐 지금 TLB, CXL. 소캠 관련대가 됐든 이쪽도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생각보다 흐름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분께서 본인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반도체주 변화가 너무 어지러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단어들을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읽으실 때 영단어 뜻 모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 예. 한두 개 몰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건데 네. 지금 NV 링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PU와 GPU 간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게 NV 링크인데 이 NV 링크의 또 다른 버전이 지금 PCI라고 해서 이게 이제 CXL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와 CPU, GPU와 GPU 간의 그 속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그 장치를 NV 링크라고 하시면 그 NV 링크와 CX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식인데 이 안에 이제 보면
또 디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NV링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CXL이. 근데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네. 한마디로 GPU와 GPU 간, 그다음 CPU 간의 그 통신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800, H100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H800, 뭐 H20은 좀 후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H100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링크 개수만 줄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갈 통로를 좀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매번 새로 나온 걸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So what?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쭉 정리해 보면 결국 교집합은 기판 업체가 아닌가? 온디바이스 AI가 가더라도 기판은 필요할 거고, 뭐 기존에 우리가 B2B 고객들에 대해서도 기판은 들어갈 거고, 여러모로 기판을 그럼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여전히 한미 반도체 HBM 라인에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게 뭐가 등장하면 거기에 핫하게 반응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그 다음 이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기판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그럼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그게 그렇게 커질지 속도가 빠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NV링크랑 CXL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직 그 시장을 계속 다 장악한다라고 하면 CXL은 생각보다 확장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굳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CXL을 갖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NV링크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AMD라든지 이런 추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CXL도 그럼 생각보다 양산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금 이게 지금 뭐 속캠이 지금 된다라고 지금 아직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임박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만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해서 잘 팔리면 또 좋지만 사실은 또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모멘텀 상으로 이제 두 섹터의 기판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판주들. 네, 있습니다. 예. 워낙 많이 보자. 빠졌던 종목들이니까. 예. 그럼 심택이 대장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은 TLB가 더 대장이죠. TLB. 양쪽에 다 엮여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 기판 물론 급등을 했고 아직까지 앞으로 이 결과값이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시장이 기판 쪽을 보고 있으니 투자 유효하다라는 입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AI 한번 다뤄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AI 기업이죠. xAI의 챗봇 최신 모델 그록 3를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록 1, 2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 예. 열심히 후발주자로 따라갔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공동 창업자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오픈 AI 욕을 막 했죠. 그래서 니네 원래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던 회사인데 왜 갑자기 이제 뭐 일반 기업처럼 하냐 이렇게 욕을 많이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GPU를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초반에 이제 그록을 만들었고 그록 가지고 지금 X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릴 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이제 시연하고 하면서 그록이 이슈가 됐다가 잊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뭘 했냐면 또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서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제 그록 3를 만든 건데 이제 결국에는 테슬라도 이 AI에 계속 따라 붙겠다라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이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이제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직접적으로 뭘 우리가 관련된 게 없죠. 뭐 칩은 다 엔비디아 거 갖다 쓰고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 이게 이제 그 머스크가
x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델과 거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있는데 주 거래처가 델인데 네. 델 테크놀로지인데 그게 하나로 한 7조 원, 한 50억 달러 규모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7조 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합니다.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그럼 델이랑 어디랑 거래하냐? 네. 우리나라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또 델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델과 공동 영업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게 확장되면 혹시 이삭 엔지니어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이렇게 흐름인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다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그룹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델이 좋아지면 이삭 엔지니어링 계속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 회사 한번 찾아보시면 네. 뭐 엔지니어링 이렇게 붙어 있는 회사를 치고 AI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반도체나. 공장 자동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IT 회사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서버가 됐든 이게 활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찾아보시면 아, 이 회사가 델과 뭘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어제. 그래서 관련주를 이제 찾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 13%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오늘은요? 뭐 오늘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랜만에 이것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투자자들은 되게 단순하죠. 아 그래 그룹 관련주 이삭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다. 뭐 이 정도 그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AI의 최대 고객사가 델이고 델 테크놀로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이삭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룹 관련해서 지금 어제장에서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하면 꼭 필요한 게 또 전력이지 않을까요? 원전, 전력, 신재생 모두 다 에너지원인데 어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상풍력법을 끝으로 에너지 3법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역시 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법 내용이 있었고 그 밖에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보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해상풍력만 5시에 나왔지 그 전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국내 이슈여서 그런 것 같고요. 국내 극한. 예, 국내 네. 시장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원전 뭐 한두 개 더 짓는다고 해서 원래 지려고 했던 건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쟁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방패장을 얼마나 더 확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요 정도까지만 짓고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원전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폐기장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법안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아마 원전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모든 전기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공통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력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도 여전히 있고요.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탈퇴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탈퇴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이제 지어야 되죠. 그래서 원전을 아마 이제 앞으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원전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뭐 그게 SMR이 됐든, 뭐 아니면 그냥 원전이 됐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주가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갔죠.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시작했다 올라왔는데 야, 어제 힘이 좋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돈 잘 벌겠다 이제 사업 계획도 발표했고 뭐 지금 지난해 수주가 7조 1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 유럽 원전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얘기도 폴란드에서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했음에도 올라갔던 이유는 네. 사실은 SMR에 대한 기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이제 미국의 4세대 SMR을 개발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DLENC 이런 건설 회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투자 왜 했겠습니까? 결국엔 미국에 지을 때
숟가락 얹으려고 투자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면 앞으로 향후 이제 SMR 시장이 확대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붙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종목은 딱 두 개만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한전기술이니 뭐 이런 종목들은 네. 좀 부침이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안 한다 그러면 빠지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네. 두 종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원전 안에서는 늘 SMR 관련해서 뭔가 핵심이 있는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늘 대장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역시나 의견은 유효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희 소외주 가운데서 조선 기자재단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소외주를 향한 시선들이 대단했어요. 보험, 화학, 조선도 선사해서 이제 기자재로 오늘도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 하나만 좀 짚어볼까요? 조선주는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보니까 뭐 PR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던데 일단은 모든 기대가 다 같이 붙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군함 건조 관련된 법안이 이제 나오면서 또 이제 올랐는데 좀 당분간 조선주는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쉬어야 된다. 단기에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향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라든지 대형 이제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얼마나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LNG 쪽으로 지금 뭔가가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자재들 중에 보면은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피팅 업체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금 소외받았다가 올라오는 쪽이 지금 본행제 쪽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회사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와인트 같은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무거워지면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탄력 받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안에서는 엔진도 많이 올랐고 밸브 쪽도 많이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다음 타자는 보냉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예. 라는 입장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목도 저희 하단에서 힌트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도 무려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